예, 안녕하십니까. 김중환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자, 수업 시작한지도 모르고 있었네. 예, 잘 들리십니까? 네. 네. 그러면 화면도 잘 보이시죠?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화면도 잘 보이고요.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진 분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뒤에 배경이 틀리죠. 평소랑. 제가 오늘은 공학관이 아니라 미디어관에서 수업을 해서 이제 펜을 쓸 수는 없습니다. 펜은 못 쓰는데요. 펜은 못 쓰더라도 일단 제가 뭐 어떻게든 포인트가 있으니 뭐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진 분류의 구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 쓰는 데 있어서 뭐가 다른지 구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진 분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한 번에 딱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지난 시간에 한 번에 싹 다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다중 분류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이진 분류기는 OX.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서 이제 기독교 계열이나 아니 종교가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이제 뭐 기독교 계열은 미션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뭐 종교에 관련된 수업을 듣죠. 제가 옛날에 뭐 이거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제 대순 진리교가 만든 학교가 대진대학교죠. 그래서 대진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포천인가? 포천인가? 철원인가? 포천인가? 한번 놀러 가서 이제 대신대를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커다란 법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종교 계열 학교들은 이제 뭐 1학년 1학기 때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대부분 학점을 주는 게 아니라 패스 페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 계열이니까 이제 채플 듣고 패스 페일 뭐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것처럼 이제 학점이 통과냐 통과가 아니냐 OX 참 거짓 이런 식으로 알아맞히는 게 이제 이진 분류기였어요. 기다 아니다. 딱 바이너리죠. 말 그대로 바이너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다중 분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학점을 주듯이 A, B, C, D 넷 중에 뭐냐 이고 혹은 나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한다. 손글씨로 숫자 0부터 숫자 9까지가 아라비아 숫자인데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다중분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진분류기랑 다중분류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그러면 다중분류기예요. 딱 컴퓨터가 이제 카메라가 딱 보고 있으면 그 화면을 보고 이게 과연 뭐지? 라고 딱 알아맞힐 수 있는 다중분류기인 거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분류기나 이중분류기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류 기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중분류기를 사람들이 AI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이진분류기를 조금 응용하면 다중분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시간에 딱 맞게 했던 이진분류기 내용을 시작할 때 잠깐 우리가 리뷰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중분류기로 싹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시, 원래 10시가 넘으면 이제 한 3명이랑 같이 이제 우리가 한번 개별 미팅을 하는데 오늘 제가 깜빡하고, 그 학생 안 정해줬죠. 그래가지고 한 10시 10분에 끝날 텐데 5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나눌 말씀 있으신 분은 끝날 때 5분 정도는 남아 계시고 저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10분 정도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진 분류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런 예제를 들어줬어요. 이메일이 왔을 때 자동으로 스팸 메일 함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메일 확인을 하면 이메일이 많이 와 있는데 어떤 이메일은 스팸으로 가 있고 어떤 이메일은 스팸으로 안 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 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김중환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온 이메일은 보지도 않고 클릭해서 삭제를 해요. 계속.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메일 박스는 그 타이틀을 학습을 해놔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주로 들어가면 김중환이라는 사람이 읽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읽지 않고 삭제를 하는구나로 아니까 분류기를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기존의 패턴 김중환이 읽지 않는다라고 학습했던 그 데이터는 어, 뭔지 아니까 이메일을 받자마자 그걸로 평가를 해서 이거 김중원이 스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스팸 메일을 보내는 거죠. 예, 그런 거라든지 이게 다 이중 분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번 메모장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자, 우리 1시간 공부한 학생이 10점을 받고 2시간 공부한 학생이 20점을 받고 3시간 공부한 학생이 30점을 받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와 F를 나누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4시간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듯이 4시간 공부한 학생들은 과연 학점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건 F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 이 학생은 40점 맞았을 거니까 40점, 50점 받으니까 F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즉, 1시간을 공부한 학생이 10점을 받고 2시간 공부한 학생이 20점을 받고 3시간 공부한 학생이 30점을 받는다는 건 그리고 받는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4시간을 공부한 학생이 40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 바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점이 50점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 점수보다 낮으니까 너는 F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 점수라는 게 항상 100점 만점이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점 만점일 경우에는 다들 뒤에 0이 하나씩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은 500점이 되겠죠. 만약에 10점 만점이다. 그러면 이게 0이 다 이렇게 빠지겠죠. 10점 만점이니까. 그러면 기준은 당연히 5점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점수가 만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스케일이 계속 달라지니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통일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통일화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그모이드 혹은 로지스틱이라 부르는 함수를 씌웁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보면 인풋에 해당하는 x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만 값이 움직여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를 벗어나는 값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값은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해당하는 어떠한 값이라도 받아들인 후에 그 값들을 0과 1 사이로 딱 정확하게 출력을 내주는 y 값은 0에서 1 사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출력을 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모든 값들을 이 말인즉슨 모든 값들을 0에서 1 사이로 우리가 리스케일링 딱 범위를 다시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나누는 기준을 0.5로 통일시킬 수 있죠. 0.5만 잡고 여기서만 계속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분류기는 이렇게 설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 두 번째는 시그모이드라 부르는 함수를 씌워서 0에서 1 사이로 그 결과값을 다 만든 다음에 가운데서 싹둑 잘라주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는 이제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되면 이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란 과목과 혹은 그 비슷한 과목을 배울 겁니다.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를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치는데 아마 여러분은 제가 안 가르치고 다른 분이 가르칠 것 같은데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과목을 들으면 뭐 정규분포 이런 그런 분포들이 나오죠. 이 함수는 밑도 끝도 없이 왜 나온 거냐? 왜 이런 함수가 나왔냐라는 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스텝 펑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함수는 정규 분포를 누적으로 만든 거래요. 여러분 고대 반대초공학과 오려면 통계까지 수학은 다 씹어먹을 정도로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표준 정규 분포가 있으면 그거를 누적 함수로 만들면 이 빨간색 함수가 되는 거예요. 즉 이 함수는 밑도 끝도 없이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그 정규 분포를 누적 함수로 쫙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쓰는 이유가 이 함수가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수는 시그모이드라고 부르지만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통계학과에서는 이거를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이전에 배운 알고리즘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거는 선형 회귀 분석이 아니라 회귀 분석을 한 거에다가 로지스틱 함수를 씌웠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배웁니다. 한글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통계학과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전공입니다. 즉 통계학과가 이제 AI나 딥러닝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뭐지 많은 도움이 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부전공 할 때 컴퓨터과에서 수학과를 할까, 아니면 통계학과 할까 하다가 여러분 불행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나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통계학과는 이게 정경대학에 있어서 이제 인문계 캠퍼스에 있죠. 해가지고 너무 가기 너무 머니까 이제 컴퓨터과는 그때 그 이과대학 안에 있어서 이학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과랑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이제 수학과 부전공했다가 아주 개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이진분류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회귀 분석한 것을 로지스틱 함수에 씌웠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결국은 컴퓨터학과에서는 혹은 인공지능에서는 이진분류 이렇게 부릅니다. 이진분류, 바이너리 분류, 이진분류. 그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름은 비록 회귀 분석이지만 얘는 경향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류를 위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귀 분석한 잠시만요. 스포트라이트. 이게 회귀 분석한 결과, 선형의 회귀 분석 결과를 로지스틱 함수에 싹 씌워넣으면 되는데 로지스틱 함수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이 z라는 게 변수인데 이 z가 분모에 있다 못해 지수층으로 올라가 있기까지 해요. 그럼 요거 W 트랜스포즈 X라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을 요 Z 안에 집어넣어서 요걸 만들면 이게 바로 이진 분류기를 위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0.5보다 크면 A뿔, 안 작으면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했었죠. 이게 이렇게 선형 회귀 분석 모델 만들면 그다음에 코스트 함수 만들 때 학습을 위해서 빼기 y의 제곱을 한다면 평균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을 갖다 놓은 다음에 gx란 모델을 갖다 놓은 다음에 빼기 y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평균을 내주면 그 선형 회귀 분석처럼 컵처럼 예쁘게 안 나온다 그랬죠. 왜냐? 얘는 1차 함수니까 빼기 y 한 다음에 제곱을 해도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컵처럼 예쁘게 생겼다는 게 보장이 되지만 오른쪽은 x라는 변수가 분모에 있다 못해 지수순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 통째를 갖다 놓고 빼기 y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버리면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컵처럼 예쁘게 생기지 당연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씨 어떡하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가 없잖아. 가 저희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해서 뭐 그런 고민이 있다. 옛날에는 요거 그냥 코스트 함수가 컵처럼 예쁘게 생긴 전문 용어는 컨벡스라 부르는 이제 컵처럼 예쁘게 생겼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아 어떡하지? 가 이제 고민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다 상수를 빼서 제곱을 해서 이차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컨벡스였는데 지금은 요거를 여기 통째로 집어넣고 상수를 빼서 제곱까지 오고 평균을 내버리면 컵처럼 예쁘게 생기지가 않을 것이다. none. 그래서 새로운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기반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로그를 씌우면 분의 1이 마이너스 1로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수승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애도 앞으로 탁 튀어나올 거니까 로그 기반으로 어쨌든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이 H라는 건 우리가 AI의 우리 통계적으로 하이포테시스 AI에서는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AI 모델이고 Y, XY는 실제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거 설명할 때 카드 예제로 설명드렸습니다. 카드를 김중원의 카드인데 김중원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쓰면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그때는 1 아니면 0 이렇게 하자라고 그랬어요. 즉 김중원이라는 실제 카드 소유자가 카드를 쓴 거는 0이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 카드를 훔쳤건 주웠었건 어쨌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는 걸 카드사 인지해야 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1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경우 이 첫 번째 이 세로를 보시면 인공지능도 0이고 Y도 0이래요. 뭐죠? 실제도 김중원이 있었고 인공지능이 카드가 딱 결제됐을 때 딱 판단해 보니까 얘 김중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0이라고 된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제대로 알아맞혔죠. 그럼 코스트가 0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맞혔으니까 우리 손실이 없는 거죠. 그럼 이 함수가 그게 되는지 한번 본다면 y가 0이라고 한다면 밑에 함수를 써야 되고 h가 0이 되면 로그 안에 1 빼기 0이 되니까 1이 되고 밑에 함수에서 보시다시피 로그 1은 0이니까 코스트는 마이너스 0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예상한 대로 움직이네요. 두 번째, AI는 김중원이 쓴 게 맞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김중원이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AI가 틀린 거죠. 자, 이때 봅시다. 그럼 코스트가 발생을 해야 돼요. 뭐 얼마만큼 발생하느냐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로그 기반의 함수는 일단 무한대만큼 발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Y가 1이니까 이 위에 있는 함수를 써야 되고 H가 0이니까 로그 안에 0이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을 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따라서 무한대만큼의 코스트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를 볼까요? 뭐 AI는 김중원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김중원 쓴 게 맞아요.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본 적 없지 내가 뭐 진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카드를 싹 긁었어요. 그러면 내가 맞는데 그 카드사에서 김중원이 아닌 줄 알고 카드를 막아버렸어. 편의점에서 결제가 안 되겠죠. 이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 y가 0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함수를 쓰고 h는 1이기 때문에 여기 1을 넣으면 1 빼기 1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0이 돼서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제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요. 마지막 경우는 실제로 김중원이 쓴 것도 아니고요. AI도 김중원이 쓴 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카드를 막은 경우입니다. 보시면 y가 1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를 써야 되고 h가 1이니까 여기 1 들어가서 로그 1이 된다. 그래서 이건 0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즉 이 위에 있는 함수는 뭐냐면 로그 기반으로 하되 0, 1, 0, 1, 0, 1 했을 때 0일 때에는
h가 0이어야지만 로그안이 1이 되도록 하고 1일 때는 로그안이 h가 1이어야지만 1이 되게 만들고 만약에 가운데 경우가 틀렸다면 y는 0일 때 h가 1이라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식은 y가 0이니까 h가 0이면 0이어야 되고 h가 1이면 무한대가 나오게 식을 만든 거예요. 이 로그 안에다가 h가 그러면 로그 안에다가 h가 0이어야지 1이 되는 거고 h가 1이 돼야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단점이 뭐라 그랬죠? 두 줄로 돼 있다. 아 이거 코딩할 때 겁나 우리의 목표는 코딩입니다. 코딩하기 위해서 선행 지식을 쌓는 거예요. 선행 지식을 쌓는 이유는 뭐죠? 라이브러리를 쓰는 명분을 찾기 위한 거죠. 아 이거 짜증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씨 코딩할 때 이거 조건문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밑에처럼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빨간색은 앞에 녹색은 뒤에 있다면 y가 1일 때는 여기 y가 1이니까 뒤에 있는 녹색은 자기 앞에 1 빼기 1이 곱해졌으니까 0이 곱해지가 날아가고 빨간색만 남아요. 그래서 맞고요. y가 0일 때는 녹색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보니까 0 곱해지면 빨간색 날아가고 뒤에는 로고도 1 빼기 0이니까 1이니까 이제 녹색만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김중원이 한번 카드를 긁었을 때니까 우리 반에서 시험 점수 1시간 공부하는 애가 10점 맞았다는 그 데이터 하나밖에 없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서 평균을 내주죠. 그래서 코스트 함수는 이걸 여러 개 모아서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이거 눈썰미 있게 잘 받으시면 1 마이너스가 일단 있고 y의 로그 모델 그다음에 1 마이너스 y의 로그 1 마이너스 모델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드디어 코스트 함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됐으니까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 썼던 거를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봤는데 텐서플로우 2.5 코드를 볼게요. 우리 이 코드를 봤어요. 55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라인에서 텐서플로우 쓴다라고 말을 했고 넘파이를 썼습니다. 우리 텐서플로우 쓸 때 넘파이를 써야지 이제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제 이걸 행렬로 인식하고 얘를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옛날 코드에서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옛날 코드에서는 이렇게 여기지. 안 돼. 예, 옛날 코드에서는 이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 따로 만든 다음에 요 x 언더바 데이터를 다시 넘파의 어레이를 넣어서 x 언더바 데이터로 옮겨주는 게 있었지만 방금 봤던 코드에서는 요 x 언더바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대괄호 이 통째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y 언더바 데이터 통째로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상태에서 2.5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렇죠. 엑스 언더바 데이터에 해당하는 대괄호에 있는 요 데이터를 딱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똑같이 W랑 B는 X 값은 가로 벡터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W는 세로 벡터로 정의를 해준 거고 따라서 2,1로 정의해 준 거고 B는 1로 정의한 겁니다. tf.랜덤 안에 노멀이라는 건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정규분포를 의미합니다. 정규분포 상에서 우리가 어떤 값은 상관없으니까 아무 값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시작해라 이 소리가 되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1시간 공부하고 2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빵점. 2시간 공부하고 3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빵점.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죠. 예, 3시간 공부하고 4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도 빵점.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 시간 1시간 더 늘려서 4시간인데 족보는 1년치가 없었지만 이때 드디어 평균을 넘어가요. 그래서 1, 즉 A 플러스.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거기서 1시간 더 늘렸으니까 또 A 플러스. 또 공부 시간 1시간 더 늘리고 족보 하나 좀 없어도 또 A 플러스 받는다는 이 6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8번부터 13번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하는 수행하는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파이썬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14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16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는 단지 출력을 위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포문 안에 들어가는 건 15번째 라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run 언더바 옵티마이제이션 즉 옵티마이제이션 실제로 수행하는 애 얘 하나만이 지금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run optimization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8번째 라인이에요. 우리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는 법은 여기서 볼 수 있죠. def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run 언더바 optimization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여기 뒤에 땡땡까지 있어야 함수를 만든 거였죠. 그 안에다가 with 한 다음에 요건 옛날에도 써줬던 거예요. tf.gradient tape 가로 열고 닫고 sg 땡땡이라고 써준다 그랬고 또 탭을 쓰니까 이제 드디어 모델을 만듭니다. AI 모델. 자 모델 한 줄, 코스트 한 줄 만드는데 모델은
우리 WX 더하기 B 한 리니어 리그레션에다 시그모드를 씌운 거죠. 우리 이건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X 언더바 데이터라는 X 데이터에다가 W로 곱해주고 더하기 B 한 게 리니어 모델인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워줬으니까 모델이 돼요. 코스트 함수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든 다음에 y 곱하기 로그의 모델 1 마이너스 y 곱하기 로그의 1 마이너스 모델이니까 아까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있던 코스트 함수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라디언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이거는 옛날에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 0.01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다 똑같아요. 다만 10번째 라인, 11번째 라인 두 라인만 틀리고 그다음 넣어주는 데이터만 틀릴 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프린트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넘어가긴 했지만 뭐 하는 애들이냐를 봤더니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W 값과 이제 B 값이 점점 학습이 되어가고 있으면 실제로 W 값과 B 값을 우리 1000번 이 함수가 포문을 통해서 2001번이 불릴 텐데 2001번이 불리는 그 포문이 돌 때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텝을 봤을 때 1000이 될 때랑 2000이 될 때랑 딱 2번 정도 프린트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학습이 1000번 정도 됐을 때 한번 딱 프린트해보고 2000번 됐을 때 한번 딱 프린트해보자 이겁니다. 봤더니 그때의 학습된 W 값과 B 값을 가지고 X 값에다 곱하고 B를 더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씌우면 우리 모델이 나올 건데 6개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값들 중에서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 앞에 있는 3개는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와야 학습이 제대로 된 거니까 0.5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것이고 뒤에 있는 3개는 0.5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함수도 이제 그대로 써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모델이나 코스트도 그냥 함수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딱딱 쓸 수 있으니까. 코스트 함수 써봤더니 너 코스트 함수가 얼마냐라고 한번 재본 거고요.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모델 값을 재봤을 때에는 사실 이거 18번째 라인 할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이 밑에서 코스트를 쓰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쵸? 코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이 밑에서 코스트 안 쓰죠? 20번째 라인도 코스트 안 쓰죠? 21번째 라인도 코스트 안 쓰죠? 22번째 라인도 코스트 안 쓰네요. 그러니까 18번째 라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코스트 값을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싶지 않다면. 코스트 값을 보고 싶다면 쓰는 거고 보고 싶지 않다면 쓰지 않는 겁니다. 자, 모델 값은 뭐죠? tf.cast 안에 집어넣어줘요. cast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진 값이 이 cast라는 함수는 특징이 뭐였죠? 이 두 번째 있는 애는 그냥 자동으로 쓰는 거니까 그냥 복붙이고요. 이 앞에 있는 애만 보는 건데 내가 모델이라는 애가 6개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위에 있는 3개와 아래 있는 3개의 값이 좀 위에 있는 3개는 0.5보다 작고 밑에 있는 3개는 0.5보다 크다는 값이 나와야 학습이 잘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델이 0.5보다 크다 이렇게 써준 건 뭐냐면 만약에 위에 있는 3개 값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0.5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니죠. 0.3이었는데 예를 들어 0.3은 0.5보다 크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이 되죠. tf.cast라는 함수는 뭐냐면 맨 첫 번째 인자 즉 값이 거짓이면 0이 되고 참이면 1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3개가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 0.5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3개는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프레딕션은 000이 될 거고 뒤에 있는 3개 111을 넣었을 때 그럼 얘는 0.5보다 큰 값들이겠죠. 0.5보다 크다는 게 참이 되니까 111이 될 거예요. 즉 프레딕션은 0.5보다 작은 값, 0.5보다 큰 값까지만 나오는 게 모델인데 우리가 진짜 바라는 값 0 또는 1로 만들어주기 위한 게 바로 19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우리가 학습을 시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학습이 제대로 안 됐으면 뭐 다 랜덤 값에서 시작을 하니까 랜덤 값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값들이 대부분 다 뭐 0.7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0.7이야. 그러면 다 참이죠. 0.7, 0.7, 0.7, 0.7, 0.7, 0.7 그러면 6번이 다 참이에요. 그럼 프레딕션 다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0번째 라인에서 뭘 하느냐? 이 equal이라는 함수 안에 프레딕션을 집어넣어요. 즉 111, 111이 들어가죠. 근데 y 언더 데이터는 뭐냐면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000, 111. 즉 프레딕션은 AI가 도출한 값이고 y 언더바 데이터는 실제 값이에요. 즉 실제 값과 AI 값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AI가 실제 값을 잘 알아맞혔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같은지를 봐라라는 거잖아요. 얘는 두 개가 같으면 true가 나오고요. 두 개가 다르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프레딕션이 111, 111이 나왔다. 근데 y 언더바 데이터는 000, 111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3개는 틀렸고 뒤에 3개는 맞았죠. 그럼 equal은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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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true라고 나와요. 그럼 그거를 앞에서 19번째에 있었던 캐스트라는 함수에 또 집어넣어줘요. 물론 캐스트라는 함수는 뒤에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캐스트라는 함수 불리면 얘는 어떻게 되죠?
false가 3개, true가 3개네. 그러면 000111이네. 근데 앞에 리듀스 언더바 민이 나오죠. 뭐죠? 평균 내는 소리죠. 6개 중에 6분의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6분의 3은 0.5, 50%. 정확도는 50%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즉 뭐죠? 6개 중에 3개만 맞췄으니까 정확도 50% 맞죠? 만약에 프레딕션도 000111로 다 맞았다고 한다면 y 언더바 데이터도 000111이니까 모든 게 다 맞았죠. 그럼 이퀄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두 개의 셋이 집합이 다 맞다. 즉 6번의 참이 나올 거예요. 그걸 캐스트 안에 넣어주니까 1이 6개가 나올 거고 그럼 평균을 내면 6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죠. 즉 정확도는 1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21번, 22번째 라인에서 프린트를 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텐서플로우 코드예요. 즉 이 텐서플로우에서 요 라이브러리를 reduce min이라든지 로그 함수는 tf.math.log입니다. 이런 함수라든지 tf.sigmoid, tf.manual, 그라디언트 이런 걸 제공을 안 해주면 여러분께서는 C로 이거 미분한 편미분한 걸 다 구현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복잡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씀으로써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파이토치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파이토치는 지난번에 구현한 거 역시 똑같습니다.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파이토치는 이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 이렇게 만들고 얘네들 넣은 다음에 점 플롯이라 쓰면 다 플롯으로 변환을 하고 즉 1.0, 2.0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값들이 다 변환을 해서 x 언더바 트레인, y 언더바 트레인 넣고 w b 값 이렇게 정리하는 건 지난번에 배웠고요. 이것도 옵티마이저도 배웠고 포문이 돌면서 이제는 모델 이름을 여기는 바이너리 언더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꿨네요. 이진 분류다라고 해서 이제 모델 이름을 이렇게 썼고 토치.시그모이드를 쓰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까지는 옛날 했던 거예요. tf.train.맨멀 한 다음에 w 하면 tf.train에다가 w라는 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토치.맨멀 가로 열고 x 언더바 트레인 컴마 w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고요. 더하기 b를 해서 wx 더하기 b를 만든 거를 시그모이드에 넣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되고 코스트 함수는 우리가 말한 대로 마이너스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넣은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안에 y 곱하기 토치.로그 함수 안에 모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모델이죠. 1-y 곱하기 토치 로그 안에 1- 모델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언더바 클래시피케이션을 넣어주고 이걸 평균 내는 건 이제 파이토치에서는 점 민에서 함수를 제일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tf.cast라는 이제 0.5보다 작으면 0이고 0.5보다 크면 1이다라고 만들어주는 요 논리적인 부분이 19번째 라인이 tf.cast라는 함수는 이 tf라는 게 붙어있다는 걸 봤을 때 텐서플로우에서만 제공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는 그런 함수가 없으니까 이 numPy에 있는 걸 써요. numpy.round 그래서 얘는 그 아까 봤던 tf.cast랑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numpy.round를 써서 우리의 그 모델이 0.5보다 크냐 그래서 아니면 점 타입에서 토치.플롯 이건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 뒤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tf.plot 30이다.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얘도 이 뒤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치.plot이라는 걸 써서 아까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얘 프레딕션 아까랑 똑같습니다. 00011이 나와서 좋은 거고요. 걔네 두 개가 같느냐라고 해서 아까는 텐서플로우에는 tf.equal이라는 함수를 썼지만 지금은 그냥 요 같느냐 등호 표시를 그냥 써놨어요. 양쪽 등호 두 개 있으면 같다는 소리잖아요. 같으냐 해서 참 거짓 참 거짓이 나오면 여기도 위에도 참 거짓으로 판단했으니까 참인 만큼 라운드를 해서 그 몇 개가 참인지를 평균을 내주고 이 뒤에 있는 세 개는 복붙이라 그랬죠. 이게 복붙을 해서 학습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준 거고요. 얘는 근데 우리가 그 토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에는 디태치라는 걸 붙여서 쓴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디태치라는 걸 붙여 쓴다. 우리 지난번에 콜앱에서 실습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거 해주면 되고요. 아이템이란 걸 쓰면 액큐에이시랑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쓰면 거기에 대해 이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이템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16번째 라인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여기 밑에서 코스트라는 값을 딱히 출력하는 게 아니라서 요 16번째 라인은 없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단지 모델 값만 궁금하니까 지금 그런 거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왜 똑같은 걸 왜 두 개나 붙여놨지 내가?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똑같은 거 두 개를 붙여놨네요. 제 실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오늘 의도치 않게 설명 오래 했는데 자, 질문 여기까지 해서 질문 한번 받을게요. 자, 우리 34분까지 1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안 돼. 잠시만요. 오씨, 지금 제가 이거를 펜으로 안 하고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너무 죄송합니다. 저 50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면 그쵸 바이너리 나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요거. 예,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건가요? 어렵나요? 자, 어렵습니까? 자, 한 명 찍어서 물어볼까? 자, 채팅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말하실 필요 없고. 박은호 학생, 어렵나요? 여기 있다. 자, 최명재 학생, 그라디언트 함수로 W로, 코스트 함수를 편입을 하는데, B는 편입은 되나요? 자, 저렇게 하면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를 해보면 좋겠는데, B로 하면 편미분이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고 조금 어렵죠. 예, 조금 어렵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한번 제가 이게 한번 그 개천절 있는데 제가 이거 개천절 있을 때 제가 한번 쭉 강의를 해서 코드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좀 더 쉬울 것 같고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건 이게 아마 최명재 학생부터 먼저 대답해드리면 이게 W, B라는 건 우리가 딥러닝 하는 사람들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W, B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W가 기울기고 앞에 있는 게 기울기고 직선의 방정식에 뒤에 있는 게 y절편이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라디언트라는 함수에서 앞에 코스트 들어오고 이 뒤에는 WB가 들어온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박은호 학생 조금 어렵죠? 어느 부분이 조금 힘든가요, 우리? 네, 최명재 학생 감사합니다. 예, 좀 말이 좀 빠르죠. 빠른 것도 있죠. 좀 빠른 것도 있어요. 진도가 있으니까 좀 빠른데 사실은 이 실습을 좀 더 하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은 지루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반복을 해서 들어야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게 자꾸 귀에 익으면 그거였어? 약간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고 항상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처음에 다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쫄거나 딱 손을 놓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반만 이해하고 두 번째 설명할 때는 그 다음 좀 더 이해하고 세 번째는 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지난 학기보다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웠다고 치면 지금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할 때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갖다 쓸 것인가 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것인가 그래서 객체 지향 함수를 지금은 아직 안 만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그때 가면 이제 객체 지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는 코드를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좀 프로그래밍 고급 테크닉을 배우는 시간이라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고요. 라이브러리를 쓴다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브러리 목적이 다 다릅니다. 뭐 신문 기사 검색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사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먼저 안 다음에 그런 이론을 짜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파이썬이나 C 지식만으로는 그런 걸 못 짜니까 검색해서 라이브러리를 찾아내서 거기서 함수 갖다 써야 되는데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함수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까지 다 들어와서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박원 학생 그래서 지난 학기보다는 수준이 좀 높아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곽상원 학생 질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곽상원 학생의 질문은 뭐냐면, if문에서, 우리 여기 if문 있죠? 여기 한번, 여기 제가 이거 마우스로 할지라도 여기 뭔가 쓸 수 있을 텐데, 써볼게요. 지금 곽상원 학생의 질문은 이거죠? 요걸 왜 다시 써주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곽상원 학생? 예. 자, 이거는 제가 코드를 잘 못 짠 겁니다. 1차원적으로. 그리고 코스트라는 건 일단 필요가 없어요.
이 밑에서 코스트를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거 모델 쓰고 있고 얘도 프레딕션 쓰고 있고 프레딕션 여기서 만든 거고 Y 언더바 데이터는 갔다 온 거고 나머지 뭐 새로운 갔다 온 거 없으니까 모델 여기 쓰고 있고 프레딕션 쓰고 에큐리 쓰고 있고 코스트라는 거를 19번째부터 21번째 라인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다시 해줄 필요 없어요. 이거 제가 코딩하다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럼 모델이라는 애를 왜 다시 해주느냐?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있죠? W 값과 B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말씀드렸죠. 곽상원 학생. 맞습니까? W랑 B를 찾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이에요. 맞나요? 네. 그럼 W랑 B는 또 이제 베리어블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호출이 되면서 그 값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변수니까. 상수점 딱 고정되지 않았어요. 계속 값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어쨌든 요 W랑 B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이 함수는 학습을 위해서 2001번이 호출이 되게 돼 있어요. 포문에서 2001번을 부르니까. 그럼 2001번이 이게 꾸준히 불리면서 요 밑에 있는 코스트를 설정하고 그 코스트에 알맞게 우리가 옵티마이저에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점프를 띄워가지고 W 값 B 값을 찾아준 거예요. 그럼 포문이 돌면서 너가 찾은 W 값 B 값이 있지 그게 지금까지 학습 결과야. 나는 너한테 2000번을 돌라고 했지만 2000번이 충분한 건지 2만 번이 충분한 건지 20만 번을 해야 되는지 난 몰라. 근데 일단은 코드에서는 2000번 하라고 했으니까 2000번까지 한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는데 매번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다 보여주면 너무 복잡하니까 1000번마다 한 번씩만 보여줘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스텝이 만약에 우리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456이다. 456이면 1000으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456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스텝이 만약에 1000이었다. 1000 나누기 1000을 하면 우리 퍼센트는 C 언어랑 똑같이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1000 나누기 1000을 하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텝이 1000일 때, 2000일 때만 이 부분에 걸려요. 그러니까 학습이 1000번 돌았을 때까지 너 W랑 B가 지금까지 업데이트 됐을 텐데 그럼 현재 X 값을 여기 집어넣은 다음에 지금까지 학습된 W와 B 값을 곱하고 더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모델 값을 한번 보여줘봐 이겁니다. 자 그렇게 모델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델이라는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 쓴 걸 뿐이에요. 곽상원 학생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뭔가 좀 비효율적이라는 찜찜함은 남아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더 잘 짜면 어떻게 짤 수 있냐면 이 모델을 함수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모델을 만약에 바이너리 이 모델을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짜는 거죠. 만약에 이거 좀 더 잘 짠다면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짜봐도 괜찮겠네요. 예, 여기를 지금 우리 10번째 라인을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지금 이게 모델은 펜이 없어서 여기 미디어가 아니라 모델은 tf.sigmoid 지금 이렇게 돼 있죠. tf.met 한 다음에 뭐 x 언더바 데이터 쪽쪽에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모델은 모델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얘네다 x 언더바 데이터 넣고 뭐 W 넣고 B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함수를 따로 만들면 이 모델이라는 함수만 여기서 따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만들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함수 안에 함수를 만들고 또 함수를 만들고 이러면 좀 복잡할까 봐 게다가 또 모델이라는 건 이게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얘가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라면 함수를 따로 만들었을 텐데 얘가 한 줄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한 줄은 그냥 한 줄로 쓰자 해가지고 넌 한 줄이니까 그냥 한 줄 그냥 다시 그냥 반복해서 쓴 걸 뿐입니다. 예, 곽상원 학생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한번 개천절날 제가 한번 복습 비디오를 찍을 겁니다. 예. 네. 자, 파이터치도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가 좀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그래서 아마 시그모이드보다는 시그모이드 아니 소프트맥스보다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오늘 얘기가 다 끝날 것 같네요. 요거는 그 미국에 가면 여러분 U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가 UC죠. 여러분 UCLA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학교? 예, 이게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인데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서 UCLA라고 부르고 뭐 되게 유명한 대학은 UC 버클리라고 또 있어요. UC 버클리, MIT의 라이벌이죠. 그러니까 세계 3대 공대 그러면 MIT, 스탠포드, 버클리. 그래서 UC 버클리 뭐 이렇게 있고 이 앞에 이게 UC라고 붙어 있는 대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에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여섯 쓰기 편하구나. 자, 예, 잠시만요. 자, 여러분 UCLA라고 들어봤죠? UCLA. UCLA라는 대학은 뭐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데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교들이겠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UC 버클리. 그다음에 UC 또 뭐 있지? 아, 여러 개 많은데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얼바인이라는 도시에는 UC 얼바인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뭐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근데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이 이런 머신러닝을 되게 잘하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대학원생들이 머신러닝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학습을 할 데이터가 제공된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린 지금까지 뭐 1시간을 공부하고 뭐 2년치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뭐 F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만들어서 우리가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를 썼지만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돌릴 때는 이 데이터를 누군가 제공해주면 참 실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UC 얼바인에서 머신러닝 레포지터리에 가면 이런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무엇이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건데요. 이 데이터는 무엇이냐? 하면 당뇨병 환자 데이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세로 축은 뭐냐면 이거 환자예요, 환자. 자,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4번 환자 쭉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걸 실제로 다운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자, 한번 다운받는 법과 콜앱에서 쓰는 법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756명이 쫙, 759명이 쫙 이렇게 엑셀로 돼 있어요. 이게 CSV라고 파일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엑셀 여러분 엑셀로 친 다음에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확장자 선택할 때 CSV라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 게 있는지? 예.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엑셀 엑셀 앱을 딱 키면 엑셀 앱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엑셀이잖아요. 그럼 보시면 알겠죠. 파일 들어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시면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CSV라고 보이시죠? 이 CSV라는 형태로 저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로 다운받은 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CSV를 저장하면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엑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 자, 1번 환자가 가지는 데이터인데 요 A부터 H까지 총 8개의 1번 환자를 딱 잡아다가 김중원을 잡아다가 이 김중원이 당뇨병 환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8가지 A부터 H까지의 김중원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갖다 놓고 8개의 약품을 딱 넣어봐요. 그래서 나온 그 약품의 실험 결과값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라 그런다? 이 환자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다. 고요. 2번 환자. 죄송합니다. 권호민 학생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자, 권호민 학생이라 그러면 권호민 학생의 피를 환자 동의를 얻어 한 방울 딱 뽑아서 8개의 시약으로 딱 확인을 해서 딱 값이 나온 게 이 값이에요. 그랬더니 당뇨병이 있는 걸로 의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파일이에요. 실제 병원에 있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딱 갖다 주고 이걸 이제 딥러닝 할 때 쓰게 데이터 파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어떤 거랑 똑같은 느낌이냐면 우리 이랬잖아요. 1시간을 공부하고 2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F, 뭐 2시간을 공부하고 3년치 공부를 한 학생은 F, 뭐 3시간 공부하고 4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도 F, 4시간 공부하고 3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A뿔, 5시간 공부하고 다 외웠어 이제. 3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A뿔, 6시간 공부하고 2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A뿔. 이렇게 주어진 X 언더바 데이터였고 얘는 Y 언더바 데이터였는데 이건 X고 이건 Y 언더바 데이터 기억나시죠? 이게 똑같아요. 이게 X 언더바 데이터가 돼야 되고 이게 Y 언더바 데이터가 돼야 돼요. 얘는 6명의 환자였지만 우린 지금 환자의 개수가 759명이다. 그리고 얘는 지금 2칸이지만 얘는 지금 몇 칸이다? 8칸이다. 8개의 그러니까 1,2가 아니라 8개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박은호 학생 이해되나요? 데이터가? 박은호 학생 안 계실까? 예. 아, 네, 좋습니다. 예,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우리 뭘 하고 싶냐? 하고 싶은 건 단순해요. 아까 했던 코드 그대로 이진분류에 쓸 수 있어요. 다만 데이터가 이 엑셀 데이터를 우리가 싹 어떻게 하면 파이썬이 다 가져오냐? 그 부분을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자,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제 A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콜앱을 한번 켜볼까? 다 같이? 다 같이. 자, 콜앱을 한번 써봅시다. 콜앱.
드라이브. 저랑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죠. 다 같이 한번 실습을. 오늘 실습을 안 하면 좀 뭔가 허전하니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자, 파이썬 콜에 자, 뭐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오늘 이거 너무 작다. 오늘이 2021년 09년 29일 그다음 어레이 그다음에 CSV 이렇게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A라는 게 있는데요. A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1, 0, 1, 2, 3, 4, 5 이렇게 돼 있다. 그럼 A1를 프린트를 빼먹었구나. 자, 현재 실행 중인 셀입니다. 실행. 자, A1 하면 1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자, 자, 1 나면 1 되고, 자, 그럼 1이 아니라 0, 1, 2, 3, 4, 5를 하면 당연히 0, 1, 2, 3, 4, 5 이렇게 하나 A의 대괄호 0 그러면 제일 앞에 거, A의 대괄호 1 그러면 두 번째 거, A의 대괄호 2 그러면 세 번째 거, 3이면 네 번째 거, 4,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근데 이렇게 쓰니까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10, 20, 30, 40, 50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요게 0에 해당하는 0이 나오고 1에 해당하는 건 10이 나오고 2에 해당하는 애는 0, 1, 2니까 요게 나오고 3이 나오면 요게 나오고 4를 넣으면 40이 나오고 5를 넣으면 50이 나와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시는 분? 대답 마이너스. C 언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죠. C 언어에서는 무조건 틀려요. 밑에 에러가 납니다. 메모리 주소 잘못 넣었어요 라는 에러가 나요.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권호민 학생, 김호준 학생은 파이썬을 좀 안 해.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는 50이 됩니다. 왜냐? 파이썬은 이 리스트 구조로 이걸 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리스트. 얘가 순환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0, 우리 눈에는 0, 1, 2, 3, 4, 5로 50, 0, 10, 20, 30, 40, 50이 한 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50 다음에는 다시 0으로 이게 순환돼서 돼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그리고 파이썬 코딩에서 웬만하면 에러 안 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순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제일 끝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어떤 학생 질문했죠? 교수님, 그 마이너스 2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로 가면 끝에서 두 번째 게 나오겠지, 40.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제일 뒤로 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실까요? 또 이게 바로 파이썬에서 말하는 이제 순환의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0 땡땡 1 그럼 어떻게 되죠? 0이 나오죠. 자, 0 땡땡 3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0, 10, 20이 나와요. 뭐냐면 보세요. 0, 이 0번째 자리죠. 1, 1번째 자리죠. 2, 3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0에서 3까지 출력해라 같아서 0, 1, 10, 20, 30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이 앞에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해서 3 바로 앞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3 바로 앞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일 끝에 것만 빼고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얘가 제일 끝에 거까지 나오게 하려면 6 이게 지금 0, 1, 2, 3, 4, 5네 5 이렇게 해야 제일 끝에 있는 50만 빼고 다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태키 학생 이해되시나요? 여기 딱 보이길래 여기 딱 보입니다 이름이. 이태키 학생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 제일 끝에 있는 게 5라고 써도 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빼기라고 써도 되죠. 예. 그럼 이렇게 하면 0부터 40까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나와요. 즉 뭐냐면 얘는 뭐냐면 저렇게 나온다는 건 근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교수님 그냥 옷 쓰지 그냥 옷 쓰지 왜 복잡하게 사람 헷갈리게 문제 틀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1로 쓰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처럼 당뇨병 환자 데이터 볼 때 지금 8개니까 한눈에 보이 8개니까 1, 2, 3, 4, 5, 6, 7, 8 8개 딱 보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데이터 테스트 시작하는데 만약에 우리 오징어 게임
여기서 심취해서 봐서 456개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엑셀 칸 A, B, C, D 세면서 450개 세본 적 있어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의 시약으로 이 P를 테스트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만 010 돼 있어. 얘를 가져오고 싶어. 얘 빼고 이 전까지만 가져와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까지가 X고 여기까지가 Y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맨 끝에 거 빼고 앞에 것만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데 그러면 0 땡땡 0 땡땡 다 세가지고 그래 456이니까 456 하면 456번째는 안 나오고 그 앞에 거까지 나오겠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느 세월이가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자동으로 제일 뒤에서 한 자리 앞으로 가니까 이게 더 편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박은호 학생?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름이 권호민, 박지훈, 이태키, 박은호, 홍혜진 학생이라 지금 제가 박은호 학생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박은호 학생 이해되세요?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자, 그래요. 여기까지는 됐어. 자, 오케이. 좋아. 그러면 다시 일로 넘어가서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50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틀렸네, 대가로. 그렇죠? 이거 대가로 왜 두 개 썼지? 제가 지금 눈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50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지금 여기서 요거를 일단 요거를 요 엑셀 파일에 있는 이 데이터, 이 지금 2차원 행렬에 있는 데이터죠. 행렬이잖아요. 왜냐하면 세로 값도 있고 가로 값도 있어요. 759명 있다 했으니까 759 바이 9개 해서 얘는 759 바이 9라는 이 상태의 행렬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XY라는 변수로 이 데이터를 싹 다 긁어 왔다고 합시다. 예. 이 엑셀에 있는 그 값들을 싹 다 긁어 올 수 있는 함수가 있거든요. 파이썬에 그걸 써서 이 데이터를 싹 다 긁어 왔어요.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딥러닝 연산하는데 싹 집어넣을 수 있게 X 언더바 데이터랑 Y 언더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 X 언더바 데이터와 Y 언더바 데이터를 만들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코드 그대로 싹 베꼈어야 당뇨병 환자를 딱 둘로 나누는 이제 분류기를 만들 수 있겠죠. 뭐냐면 이 759명의 이 환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요런 반응이면 당뇨병이 아니래. 이런 반응이면 당뇨병이래. 이런 반응이면 당뇨병이 아니래. 이런 반응이면 당뇨병이래. 이 데이터 759개를 가지고 학습을 다 시킨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환자 김중원이 딱 들어왔을 때 김중원은 이미 여기 1번 환자로 테스트를 썼네요. 여기 계시는 홍혜진 학생이 새로 환자가 왔을 때 학생 불러다가 피 한 방울 동의를 받아서 뽑고 이 8개 A, B, C, D, E, F, G, H라는 시약을 다 해가지고 딱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이 모델에 딱 집어넣으면 그 값이 0.5보다 크냐 아니냐로 0.5보다 크면 당뇨병, 0.5보다 크지 않으면 당뇨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진 분류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AI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걸 학습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XY라는 변수로 이 CSV 파일을 다 가져왔다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XY에다가 일단 우리 여기 파이썬에서 앞에 있는 건 세로, 여기 있는 거 가로 이렇게 말했죠. 자, 세로로는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모든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돼요. 자, 우리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프린트해서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라.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것만 쓰면 돼요. 요거 지금 0 땡땡 마이너스 1 썼잖아요.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땡땡만 쓰면 모든 값 다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 0은 있어도 되거든요. 0은 있어도 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가져와라. 없는 거는 끝까지란 소리예요. 왼쪽에서 없으면 왼쪽 끝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까지 다 가져와라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요걸 봤을 때 나는 세로로는 모든 환자에 대한 정보가 다 필요해. 그냥 땡땡이야. 0 땡땡 아무것도 안 써도 되지만 그냥 땡땡이라고 쓰면 요것만 쓰면 세로로는 1번 환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환자까지 다 가져와. 이 소리가 되겠고요. 가로로는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가로로는 요 파란색으로 박스를 친 얘만 빼고 요 앞까지 다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요 앞에서 어떻게 했죠? 0 땡땡 마이너스를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거 하나 빼고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0 땡땡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행렬에서 요 뒤에 거 하나만 싹 빼고 얘를 8개씩 다 해가지고 다 가져올 수 있어요. Y 언더바 데이터는 어떻게 되죠? Y 언더바 데이터는 얘는 뒤에 있는 것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간색 박스만 보시면 되는데 요 numPy라는 거 지금까지 자주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잡스러운 수학 연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numPy를 쓰면 로드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지금 CSV 파일 가져올 거거든. 거기서 텍스트를 다 읽어와.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다음 이제 금요일 날 실습할 건데 데이터 diabetes.csv라는 파일이 이 파일이거든요. 이거 어디 있다 그랬죠? 제 홈페이지에 있다 그랬습니다. 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GitHub에 들어가시면 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텐서플로우 딥러닝 베이직스에 들어가시면 코드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다이어베티스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생긴지 나오거든요. 1번 환자부터 시작해서 쭉 아까 말한 대로 내려가서 759번까지 다 있고요. 제일 끝에는 0101이에요. 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우리가 이진 분류기를 돌리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로 쓴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거의 제일 끝까지 하면 반도체 공학의 이런 딥러닝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예제 코드 한번 돌려볼 거거든요. 재밌을 겁니다. 자, 그것도 대부분 다 이진 분류기예요. 대부분이 다. 어쨌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x, y라는 변수에 이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만 쓰면 우리가 x, y라는 변수에 이 CSV 파일 데이터가 다 저장이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x, y를 갖다 놓고 땡땡을 하면 세로로는 모든 데이터 다 가져오세요. y 언더바 데이터도 새로운 모든 데이터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처음부터 제일 끝에 있는 거 빼고 다 가져오세요. 얘는 제일 끝에 있는 애만 데려오세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까 있는 파일을 다 읽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텐서플로우 1.5 버전에 있는 코드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요거는 텐서플로우랑 아무 상관없는 파이토치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파이썬이죠. 요거는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즉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볼 예제는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할 건데 요거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텐서플로우 짠 이진 분류기인데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을 이렇게 우리가 가라로 손으로 쓰기보다는 아까 그 CSV 파일 가져오는 X, Y 만들고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 아까 그 코드 그대로 복붙해서 붙여놓고 이걸 그대로 돌릴 거예요. 그대로 돌리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이제 우리가 아까 했듯이 시험 점수는 우리가 앞에 있는 건 공부한 시간, 뒤에 있는 건 족보에 향해서 두 개 값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2였어요. 2,1, W 2,1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8개나 되죠. 그렇죠. 지금은 X 언더바 데이터 한 번에 들어오는 값이 8개씩 들어와요. 1번 환자에 대한 8개의 값, 2번 학생에 대한 8개의 값, 3번 학생에 대한 8개 값이 들어오니까 W는 1/8로 들어오니까 W도 8개로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2,1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8,1이 돼야 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홍혜진 학생 이해되시나요? 없나? 아직. 예. 말이 너무 빠른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이라고 쓰면 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막 이렇게 8이라고 안 쓰고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선 너무 모양새 빠지잖아요. 지금까지 막 마이너스를 해서 막 456개를 다 살 필요가 있느니 없느니 막 이렇게 다 해놓고선 이제는 8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너무 뭐야 이렇게 모양새가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 X 언더바 데이터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X 언더바 데이터가 759명의 환자에 대해서 새로운 759, 그 다음에 8개의 값이 있는 이런 행렬이라는 걸 알아요. 행렬이 759바의 8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X 언더바 데이터 뒤에다가 shape라는 걸 한번 찍어주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이렇게 하면 행렬의 사이즈가 나와. 756,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느냐? 아니고 대괄호 0을 하면 이게 앞에 있는 759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에서 대괄호 1을 하면 뒤에 있는 8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값을 갖다 쓰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1 해서 456을 내가 다 세지 않았어도 456이라고 알고 있어. 그럼 W도 456,1이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shape 한 다음 대괄호를 1 해주면 그 456이라는 값을 자동으로 따오니까 우리가 또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박지훈 학생 이해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코드 우리가 텐서플로우 1.5는 우리가 안 배우니까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W처럼 이렇게 우리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X 언더바 데이터 한 다음에 점 쉐이프 한 다음에 대괄호 1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8이라는 값을 찍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W 안에다가 여기다가
x 언더바 데이터 점 쉐이프 대괄호 1 요거 지금 요거 한 거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우리가 그런 당뇨병 환자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금요일 시작하자마자.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초집중. 이렇게 해서 애큐리시를 봤더니 아까 이 환자 우리 아까 이거 시험 점수할 때 1시간 공부하고 2년치 족보과정 학생은 F 이럴 때는 우리 정확도가 100% 나왔죠. 근데 이게 왜 정확도가 100%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중간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번 했죠. 이게 보면 알겠지만 얘를 한번 2차원이니까 좌표로 그려볼까요? 자, 1,2일 때 자, 0은 하얀색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2,3일 때도 0, 2,3일 때도 0, 그 다음에 3,4일 때도 0, 그 다음에 4,3일 때는 1은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1은 검은색, 그 다음 5,3일 때는 검은색, 그 다음 6,2일 때는 핑크색이구나. 핑크색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분류를 할 때 선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한 방에 싹 이렇게 하면 칼로 이렇게 케이크 커팅 하듯이 쫙 잘립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7번째 샘플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거보다 1시간 더 공부했어. 7콤마인데 이 학생은 조금 공부를 못해. 공부를 많이 안 했어. 하루나 공부를 7시간 했지만 7시간 공부를 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때 좀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학생은 F를 받았어요. 0. 그러면 뭐죠? 7,2인 학생은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자, 박지훈 학생, 이 학생을 직선 하나로 얘까지 걸러낼 수 있나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나요? 박지훈 학생 그게 가능할까요? 못하죠. 이게 바로 딥러닝을 쓰는 이유예요. 딥러닝 우리 지금까지 배우는 건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배우는 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예제는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제예요. 그런데 딥러닝을 쓰면 나중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게 안 돼. 잠깐만. 이 중요한 순간에 초집중해야 될 이 순간에 자 나중에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배우면 이렇게 히든레이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히든레이어를 만들수록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더 생겨요. 즉 뭐냐면 자 반도체 공학과 예를 들어 중간고사 지나서 우리 이제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강의실에 쫙 앉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학생은 여기 앉고 남학생은 이쪽에 앉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당연히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앉겠죠. 뭐 커플 있으면 커플끼리 같이 앉겠죠. 그러면 제가 딱 앉혀놓은 다음에 제가 책받침을 딱 들고 자 이걸로 제가 남녀를 100% 구별하는 이 각도 W와 B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100% 나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그 전날 싸웠다. 예를 들어 싸울 리 없겠지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떤 일에 의해서 남학생들 다 여기만 앉아있고 여학생 다 여기만 앉아있다 그러면 100% 나뉘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자연현상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개의 기준이 있어야 이런 거에 다 구별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거를 선형으로 한 번 구별했다고 하지만 이 선이 여러 개가 있으면 비선형이라 불러요. 선 한 번이 아니니까 비선형이에요. 자, 그러면 비선형은 바로 인공신경망은 우리 딥러닝에서 말하는 이 히든레이어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건데 요거 하나하나가 생길 때마다 제 손에 책받침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한 번씩 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에서 책받침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남녀를 구별해서 100% 나눌 수 있겠죠. 아니면 안경을 쓰는 학생 쓰지 않는 학생을 나눌 수 있겠죠. 이것처럼 내 손에 책받침이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레이어를 쓰는 게 비선형성을 늘려줘서 우리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플러스 딥러닝이라는 이름에서 딥이라고 있잖아요. 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깊다는 소리죠. 딥러닝은 이 히든레이어가 20개 정도 될 정도로 깊이 쌓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손에 책받침이 몇 개다? 20개. 20개를 가지고 막 있으면 정말 어떤 거라도 다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은 많이 들지만 성능은 무지막지하게 좋은 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딥러닝을 왜 써요? 인공신경망을 왜 써요? 라고 질문할 때 왜 쓰지? 할 때 우린 지금까지 배운 건 아직 딥러닝이 안 왔어요. 우리 목차인데 우리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끝났잖아요. 여기 이름 뭐라 붙였어요? 제가 리니어 펑션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왜 리니어냐? 이게 왜 리니어입니까? 교수님? 이게 왜 리니어일까요? 왜냐? 우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번밖에 안 했잖아. 그래서 김중원 손에는 지금 책받침 하나밖에 없어.
이걸로 하니까 100%를 못 나누더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 잘 나누게. 내가 여러분들이 안경 쓴 학생과 안경 쓰지 않은 학생이 막 혼재돼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책받침을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최대한 분류 성능이 높이는 대로 이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리니어한 거야. 책받침이 하나니까. 근데 딥러닝이 돼서 인공신경망이 되면 히든 레이어가 더 생기죠. 그럼 제 손에 책받침이 하나 더 생겼어요. 두 개. 두 개면 비선형이야. 비선형이지만 이 두 개를 잘 해가지고 내가 안경 쓴 학생과 쓰지 않은 학생을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게 된다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 성능이 좋은 거예요. 책받침이 20개나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를 비선형 분류 그래서 제가 이름을 넌리니어 펑션으로 부른 겁니다. 우리 강의 시작할 때 9월 초에 제가 이 목차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름이 왜 리니어고 이게 이름이 왜 넌리니어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 부르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번만 했으니까 리니어 펑션인 거예요. 여기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히든레이어 하나 쌓을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넌 리니어 펑션인 겁니다. 예, 아직은 이해 안 되시겠지만 이제 신경망에 들어가면 또 예제로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이 타이밍에 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당뇨병 환자 데이터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 데이터 나와라 당뇨병. 오씨 안돼 여기 아니야. 여기 있다. 이거 해보면 정확도 몇 프로 나옵니까? 정확도가 76.9%, 77%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8가지 시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데이터가 사실 우리 아까 시험 점수가 시험 점수 컴마 족보의 양이니까 2차원으로 표현했죠. 아까 당뇨병 환자 데이터는 8차원 데이터예요. 그럼 8차원짜리 평면에 딱 올려놓은 다음에 제가 그 데이터를 당뇨병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기 위해서 책받침을 열심히 이렇게 각도를 맞추고 있어. 그러면 이 시약 8개가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은 이상 제가 최대한 얘네들이 가끔씩은 튀어나오고 아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시약 8개가 정말 구별을 잘하는 정확한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가끔씩 이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선을 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각도를 잘 맞춰도 77%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책받침 하나 더 써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정교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시약을 좀 더 많이 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해도 우리가 어치브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정확도는 77%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실까요? 자, 박지훈 학생 이해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소프트맥스 다음에 배울 히든레어를 쓰는 이유예요. 예,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10분까지 하고요. 자, 15분까지 혹시 저랑 이제 Q&A나 여러 가지 나눌 말씀 있으신 분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그 쉬운 파이썬 교재 하나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그 책도 제가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책이 좀 쉬워요. 이렇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나가실 분들은 지금 편히 나가셔도 괜찮고요. 혹시 저랑 같이 뭐 음성이나 채팅으로 얘기하실 분은 이제 15분까지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에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골라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제 문법을 따라하시면 되는데 사실 파이썬 문법이 C랑 되게 비슷해서 그냥 요 강의 교환에 있는 것만 따라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교재를 보고 공부에 안정감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책 같아서 제가 한 권은 골라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법은 글쎄 강의로 하면 한 3~4시간이면 다 할 정도로 좀 쉬운 거라서 사실은 뭐랄까 이제 강의 시간 직접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은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녹화도 한번 해서 올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업 보충 교재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하유정 조교님도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호재 학생. 예, 수업 좀 어렵더라도 제가 한번 계속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나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코딩도 한번 날 잡고 한번 계속 한번 해볼 거고 저도 이제 녹화를 이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최신 버전, 옛날에 9버전, 1.5 버전으로 녹화하는 건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제 최신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릴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뭐 수업하는 거 수업과 병행해서 녹화해서 올리면 여러분들 복습할 때 좀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보고 싶으시면 이 수업 말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도 보충자료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도움은 좀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예,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채원 학생과 하유정 학생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예, 이채원 학생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시면 예, 그럼 여기까지. 아, 뭐 좀 기다렸다가 예, 오늘은 29일 위5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